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울텔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소울텔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울텔러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긴 했지만 오늘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제가 저 스스로 막 이렇게 귀신을 보고 싶을 때 보고 이런 게 아니라서 네. 조건이 주변에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가깝게 지낼 때 무슨 와이파이 데이터 테더링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러다 보니까 교제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교제를 했었던 여자친구들이 대부분 좀 그런 기운을 가진 분들이어서 그분들과 함께 봤었던 귀신 얘기를 한 두세 가지 해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소울텔러요. 일단 이 여자친구는 Y라고 할게요. 이 여자친구는 저보다 7살이 어렸었고요. 흔히 말하는 도화살, 화개살, 홍염살 이런 각종 살들 빼어나게 막 소름 끼치게 이쁘진 않지만 뭔가 이제 이성을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기운이 좀 있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연예인 아니면 무속인 아니면 마지막으로 유흥 쪽으로 빠지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20대 초반에 저를 만났다 보니까 다행히 그런 쪽으로 안 빠지고 제가 기운을 대신 타서 좀 넘어간 경우였는데 간혹 가다가 무언가를 느껴요. 직접 본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 속초가 할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데이트를 해도 그냥 차 타고 밤에 드라이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저와 여자친구 Y와 친구 커플이 넷이서 속초는 갈 데가 없다. 강릉으로 안목을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오자 하고 속초에서 한 9시 반쯤에 출발을 해요. 저희는 목적이 커피가 아니라 솔직히 드라이브가 목적이고 가면서 수다 떠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7번 국도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죠. 중간에 뭐 낙산, 뭐 하조대 이런 해안 쪽으로 다 들리면서 근데 갈 때는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제 차로. 이제 보내드린 사진이 강릉의 아산병원을 지나서 강릉산업단지를 지나서 경포로 들어가는 첫 번째 갈림길이에요. 네. 지금 보내드린 사진이 그때 당시 해당 연도 로드맵을 찾아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좌회전 신호에서 받으면 좀 고불고불한 시골길을 지나서 경포로 가게 돼요. 근데 그쪽 가다 보면 무슨 공장 건물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보이는 게. 제가 밤에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그냥 가디건에다가 보통 애기 엄마들 많이 입는 그냥 긴 치마에다 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입고 그 경계석 있는 데서 자꾸 차도를 이렇게 뛰어들려는 것처럼 저는 멀리서 이제 사람 형상을 힐끗 봤거든요. 그래서 저 여자 뭐야? 저 여자 뭐야? 왜 그러지? 자꾸 이제 도로 가운데로 오려는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고 욕을 했죠. 야, 누구 인생 조지려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위험하게 이 밤에 그것도. 네. 그런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 Y가 오빠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저 여자 정신 나간 여자 보라고. 그러니까 뒤에 또 이 친구는 그냥 되게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친구예요.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앞 사람이 뭘 던지면 약간 개그처럼 받아주는 친구라서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야, 뭐 화장실이 급한가 보지 그냥 건너가게 내비둬 막 이러면서 아니야 저기 저 여자 진짜 위험하다고 저거는. 그리고 제가 좌회전하는 그 차선으로 서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조석 창문을 내리고 아주머니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Y가 저를 툭 치는 거예요. 저기 아무도 없어. 오빠 뭐 피곤한가 보다. 그래갖고 뒤에 있던 친구한테 오빠 갈 때는 오빠가 운전 좀 해. 우리 오빠 좀 피곤한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상하네 하고 그냥 경포통에서 안목까지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올 때는 친구가 운전을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친구가 한 2, 3일 후에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만났는데 오빠 혹시 오빠가 우리 강릉 갈 때 봤다 그랬던 여자가 이런 옷을 입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봤지? 너도 봤지? 맞아. 딱 그거야. 오빠 그게 아니라 나는 못 봤는데 꿈에서 자꾸 나와 3일 동안. 꿈에서 나와서 자꾸 뭘 찾아. 그 여자분이 자꾸 그 길가에서 뭘 찾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래? 좀 피곤했나 보다. 내가 괜한 얘기해서 그런 꿈을 꾸나 보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모양 될 만한 거 먹고 일찍 들어가자, 헤어지자. 그래서 초저녁에 만나서 그냥 염소탕집 가서 염소 먹고 일찍 헤어졌는데 한 10시 반, 11시 반쯤에 들어갔는데 새벽 1시 반쯤에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아무래도 우리 거기 다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잠깐 잠들었는데 또 나와서 이번엔 목소리까지 들리면서 우리 아가 하면서 주변을 막 찾는다고. 그래서 그때는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뭐 피곤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뭐든지 한다. 그럼요.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땐 체력이 닳지 않거든요. 맞아요. 무적. 그래서 오케이 가자. 저희 집에서 나가는 길에 여자친구 집이 있어서 픽업을 하고 거기로 갑니다. 아까 사진에 있던 그쪽으로 다시 가는데 여기서 뭘 자꾸 찾는다면서 제가 봤던 그 장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한켠에 세워두고 밤에는 뭐 차가 많이 안 다녀요. 강릉은 그 시간대는.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막 뭐가 있길래 여기서 이러는 거지 하고 막 찾아요. 저도 같이 이제 핸드폰 액정 빛으로 비추면서 뭐가 있지 뭐 여자친구도 막 찾아요. 그런데 그 제가 봤던 경계석 말고 그 뒤쪽으로 갈라지는 도로가 하나 더 있고 그 뒤에 숲 같은 게 있어요. 혹시나 해서 뭔가 저쪽이 신경이 쓰여서 가봤더니 애기 신발이 있는 거예요. 애기 신발이 보통은 쓰레기차에서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애기 신발이 있어요. 한 짝이에요. 뭐 두 짝도 아니고 그냥 한쪽. 제 기억엔 핑크색 에나멜 재질로 이렇게 왜 비닐 재질로 뭔지 아실 거예요. 걸으면 뾱뾱 소리 나는 그런 한 3세 4세 정도. 그래서 그 신발을 찾는데 저희가 무속인도 아니고 어떡하겠어요. 그냥 찾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여자분도 도로 쪽만 자꾸 보고 있고 여자친구가 꿈에서 봤던 그 여자도 도로 쪽을 보면서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서 있던 자리에다 그냥 신발을 얌전히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우리가 더 이상 할 건 없는 것 같다. 뭐 이게 최선이고 우리가 뭐 정 안 되면 나중에 와서 소주라도 좀 한 잔 뿌려주든지 애기 과자라도 갖다 놓자 하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영 마음에 걸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강릉 교동 택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제일 먼저 보이는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하나, 애기들 과자 초코파이, 사탕 이런 거를 몇 개 샀어요. 사갖고 와서 그 옆에다 이렇게 놓고 그냥 묵념만 하고 왔죠. 묵념만 하고 왔는데 그 이후로 여자친구 꿈에도 그런 게 나타나진 않았고 그때 당시 제 동생이 강릉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갖고 물어봤더니 그쪽에 뭐 사고 같은 거 났었던 적 있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왜? 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냥 가다 보니 뭐 사고 같은 거 났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형 거기는 원래 사고가 많이 나. 그러더니 한 2년 전쯤에 가족이 거기서 사고가 났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들었는데 아이랑 부모가 다 사고가 났는데 아이랑 엄마는 아마 그때 잘못되신 것 같다고 자기도 학교 애들한테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는 차 사고 났던 차도 가운데 쪽만 자꾸 보는데 아이는 튕겨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2년 전, 1년 전에 그 신발이 물론 낡긴 했었지만 보통 2011년도라 그래도 도로는 청소를 엄청 잘하거든요. 강릉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투루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 청소 차량들이 새벽마다 이걸 쓸어요. 아무리 풀숲에 있었다 그래도 그 신발이 거기 남아있었다는 게 좀 미스터리한 이야기죠. 일단 처음 사연은 그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얘기는 다른 여자친구예요.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만났던. 왜 헤어졌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예. Y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양이랑 뱀 귀신에 빙의 돼서 구슬했던 친구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되게 안 좋게 헤어졌던, 자신은 평안을 찾아 떠났던 그 친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드릴 얘기는 그 전에 제가 일했던 곳에서 봤던 귀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2015년에서 16년, 7년, 한 4년 정도를 유흥업소에서 보통 실장이라고 말하는 관리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무리 유흥업소에 귀신이 많다 말은 들었어도 너무 선명하게 봤던 일이라서 이제 오픈 멤버였어요. 오픈 멤버였고 네.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한 누님이셨고 네. 그 누님한테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살면서. 그 누님도 굉장히 기가 세신 분이라 같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눌러주시는 그런 거였는데
오픈할 때 다른 직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믿고 맡길 사람이 좀 없다. 누나는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오픈까지 한 2달 남았으니까 한 달만 혼자 먼저 하고 있어 봐요. 나도 지금 직장에서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고 3개월 정도 여유는 둬야지. 뭐 명분이 있고 나가는 게 그럴 것 같다. 물론 내가 이 직장 끝나면 가게로 가서 일은 배우겠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거의 오픈 멤버 취급을 받았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와요. 내일 가오픈할 거고 가오픈하기 전에 고사를 지낼 건데 네. 너도 와서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법사님도 너도 아시는 분이고 하니까 너도 오라고 하시더라.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어요. 그럼 1시간 정도 먼저 사무실에 얘기해서 끝내고 갈게요 하고 가니까 이미 고사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상도 웬만한 구판만큼 차려놨고 대신에 이게 굿은 아니라 뭐 네. 테마 굿은 아니라 법사님이랑 그 도와주시는 분 한 분만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흔히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지머리에 굽고 절하고 그런 걸 딱 지내고 그런 걸 하고 나면 보통 오시는 법사님들이 공수 내려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방기로. 그거를 쫙 뽑아가지고 그때 당시 가게에서 일하게 될 여자 직원분들, 사장님, 저, 웨이터 이런 순서대로 딱 이렇게 뽑아주세요. 그래갖고 뭐 너는 뭘 조심해야 되고 야 너는 올해 여기 가게 잘 왔다 돈 많이 벌겠다. 또 웨이터한테 야 너는 여기 사장님이랑 실장 형아 말만 잘 들으면 너는 여기서 돈 벌어 차 한 대 사서 나가겠다. 이런 좋은 공수들을 막 내려주세요. 그 누나한테도 사장은 다른 거 모르고 여기 우리 실장 얘는 월급만 안 밀리면 돈만 잘 주면 절대 배신 안 하고 충성을 다하려니까 원래 저희 관계를 알다 보니까 농담식으로 얘 많이 챙겨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는 뽑아봐 하더니 한 3번을 더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하시면서 나는 참 내가 무당이지만 너를 볼 때마다 이렇게 깝깝하고 길이 하나도 안 보이냐. 너는 40 될 때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법사님이 평소에 그냥 제가 새해 운이나 뭘 보러 갈 때도 신점을 안 봐주세요. 저한테는 그냥 동네 형처럼 인생 조언만 해주시고 꼭 밥 먹고 가라고 밥 사주시고 같이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렇게 헤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게 다 끝나고 상 음식들 그 건물의 위아래 다 나눠줄 거 나눠주고 가게 비상구나 이런 데 뒤에다 뒷전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상을 따로따로 차서 다 내놓고 막걸리도 조금씩 뿌려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사장님이랑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게에 숙식하는 직원은 없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뭐 숙식하기가 힘들죠? 씻을 데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 가게에선 안 자는 게 좋아. 웬만하면 가게에선 자지 마. 그 얘기를 그때 흘려들었어요. 다들. 가게에서 누가 자요? 다 퇴근하지. 그러고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가게가 너무 잘 됩니다. 오픈빨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 전에 그 사장 누님이 하시던 가게에서 넘어온 손님부터 제 지인부터 다 이렇게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서 원래 관리하는 실장들은 보통 손님들이랑 인사만 하고 여자 직원분들 매칭시켜드리고 나와서 나중에 계산하고 다음에 뭐 수금하고 관리하고 이게 원래 할 일이거든요. 아가씨들이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투입이 돼요. 사장님도 투입이 되고 왜 유흥업소 다니시는 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술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가씨들이 오는 손님대로 술을 다 마시면 돈을 못 벌어요. 일을 못 해요. 엄청 취하겠죠? 그렇죠. 양주인데. 그럼 제가 술을 따라 드리거나 뭐 앞에서 노래를 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시야를 가리거나. 그럼 아가씨들이 술을 몰래 버리거든요. 아니면 입에 머금고 나가서 뱉거나.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해도 정신이 있고 마감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택시를 타면 굉장히 멀어요. 그 번화가에서 운전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루를 가게에서 자게 됩니다. 아가씨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서 거기는 이제 장판을 전기 장판으로 깔아놨어요. 춥지 말라고. 그래서 따뜻하고 뭐 그냥 아가씨들 담요 입고 이러니까 잠깐 자다 술만 깨고 사우나 갔다가 다시 일을 하자 하고 근데 저희 가게가 특이했던 게 CCTV 모니터가 그 대기실에 있었어요. 보통은 다 카운터에다 놓는데 카운터가 아니고 대기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로 보면 1번 화면은 가게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각 룸에는 CCTV가 없어요. 그건 프라이버시라 룸에는 그게 없고 2번 화면은 카운터를 비추고요. 3번 화면은 카운터 뒤쪽에서 룸으로 가는 룸 전체를 그러니까 중간에 홀 같이 돼 있는 걸 비추는 거죠. 그리고 4번이 주방을 비춰요. 그렇게 비추고 나머지는 까만 화면이에요. 그래서 6분할로 해놨었어요.
CCTV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분할, 네. 6분할, 9분할 뭐 이렇게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모션 감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기실에만 있으면 모니터에 파란 불빛이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 장별에 술을 마셨으니까 제대로 깊이 잠도 못 자고 자다 깨서 가게 주방에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먹고 술을 깨려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러면서 그냥 뭐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핸드폰으로 그때 당시에도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동영상은 있었으니까 보다가 뭔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카운터 뒤쪽에서 그 앞에 뽀랑 룸 가는 복도를 비추는 거기에서 자꾸 이제 녹화 중이니까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픈하느라 새로 공사를 했고 안에 뭐 날벌레나 이런 것도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작동인가 내일 보안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또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게 계속 뇌리에 남는 거예요. 뭔가 한번 인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슬쩍 모니터를 봤는데 모니터에서 봤을 때 정면이 1번 룸 그리고 복도가 있고 오른쪽이 2번 그 안쪽이 3번 룸이었거든요. 가게가 마감하고 퇴근할 때는 룸 문을 다 열어놔요. 환기를 시키느라고. 근데 2번 룸 문이 이렇게 스르륵 닫히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가게에 있었나? 아니 근데 다 가고 내가 밖에 문을 잠궜는데 철문을. 보통 유흥업소는 이중문이거든요. 문까지 다 잠궜는데 보안 장치만 작동을 안 해서 잠궜는데 왜 저기 움직이지 하고 나가봤어요. 나가서 문을 다시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무서워서 못 있겠다. 가장 가까운 사우나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냥 사우나를 가서 자자. 그날은 그렇게 나와서 다음날 사장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출근을 해서. 그때 사장님이 법사님이 가게에서 자지 말라 그러더니 야 그리고 원래 이런 데는 귀신 한두 명씩 있는 게 정상이야. 이런 데는 귀신이 있어야 장사가 잘 돼. 어디 2번 룸? 오늘 2번 룸 손님 받지 말고 글라스 잔에다 양주 가득 따라서 그 테이블 가운데 놔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런 촉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감이.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2번 룸은 그날 손님을 안 받았어요. 그날 1번,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야 돼서 제가 또 취합니다. 이날은 제가 이제 모니터에서 그걸 봤잖아요. 도저히 거기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게가 1번, 2번, 3번 룸 말고 그냥 홀처럼 테이블과 소파만 쫙 있고 가라오케식으로 된 큰 룸이 하나 있었어요. 번호가 없는 룸이. 거기는 손님을 평소에 안 받고 거기서 그냥 직원들이 밥 먹거나 이러니까 오늘은 저기서 자자. 쿠션도 있고 오늘은 저기서 자야겠다. 그 룸에 들어가서 자죠. 자는데 새벽에는 안 깼어요. 낮에까지 푹 잤어요. 푹 자는데 눈을 뜨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웨이터들이 6시에 출근을 해서 오픈 준비를 해요. 그럼 제가 7시쯤 나가서 장부 확인을 하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이제 손님들 연락을 드리고 하는데 원래는 낮에도 연락을 드려야 돼요. 전날 왔다 가셨던 분들한테. 근데 그날 제가 그걸 못하고 한 4시까지 잤어요. 자고 핸드폰을 보니까 4시라서 애들 오기 전에 씻고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데 왜 사람이 잠을 깨려고 비몽사몽 하는데 눈을 감은 듯 뜬 듯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위가 눌리듯이 이제 몸이 안 움직여요. 제가 소파 등받이 쪽으로 얼굴을 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었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화면으로 누가 그 반대편에서 찍는 것처럼 제 모습이 이렇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고 제가 자고 있는 그 바로 붙어있는 옆에 소파에 옆에 테이블에 사람 4명이 앉아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 채도가 완전히 빠진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복장 자체는 왜 일요일에 교회에 가면 거기 교회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 있죠. 남자들은 양복 이렇게 좀 입으시고 중년 여성분들도 이렇게 뭐 그냥 깔끔한 드레스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 뭐 이렇게 좀 중후한 그런 모습의 4명인데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 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 깬 거 같은데? 깼겠지.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데 이제 깰 때 됐지. 저는 못 들은 척을 해요. 계속 못 들은 척을 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앞에서 등은 돌리고 있으니까 웨이터한테 언제 출근하냐, 혹시 일어났냐, 일어났으면 가게로 좀 빨리 와달라 라고 이렇게 해요.
하고 못 본 척, 안 들리는 척 계속 눈을 감고 그냥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사실은 또 이게 사람이 극도로 긴장을 하다 보면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겨요. 예. 푹 낮아요. 그냥 긴장 상태가 인간은 보통 30분 40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그만큼 이제 뭔가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누가 제 뺨을 때리는 통증이 깨요.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이래? 저희 웨이터가 출근을 했다가 제가 거의 기절을 하다시피 혼절돼 있는 걸 보고, 아, 실장님 어제 술도 많이 드셔서 아직 술이 덜 깨셨나 보네, 이러면서 이제 회장이나 하자고 깨우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니까 지도 그냥 뭐 청소하면서 뭐 담배 피면서 뭐 하다가 1시간 있다 봐도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실장님 이상하다고. 와서 물리적으로 저를 뺨으로 깨우신 거죠. 근데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설악산 귀신을 봤을 때처럼 그냥 쫙 빠져요, 힘이. 어지럽고. 그래서 또 뭐야, 왜 그래, 너 어제 술을 많이 먹었었나? 많이 먹긴 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사적으로 얘기할 때, 누나 여기 어제도 이번 방 귀신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이런 걸 봤어. 누나는 안 느껴져요? 나보다 더 예민한 사람이? 그랬더니 그 사이에 저 말고 아가씨들도 이제 몇 번 봤다는 목격담이 있었어요. 아가씨들이 지금 저녁 화장실을 가면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서 안에 사람 있어요, 저 금방 나가요 하고 나오면 아무도 없고, 다른 아가씨들은 대기실에 없고 다 일 들어가 있고, 거기는 다른 쪽에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 화장실은. 그런데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자꾸 자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래서 그런가 보다. 법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가게로 그날 오셔서 왜 니들은 말을 안 듣냐, 가게에서 자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특히 얘가 자면 안 되지. 사장아, 너네 실장 죽일 거야? 얘는 술을 왜 이렇게 먹여? 술도 못 먹는 애를. 얘는 퇴근시켜야지. 예. 아니 뭔데 법사님, 사장님 말투가 그래요. 뭔데 법사님, 똑바로 얘기나 해주고 뭐 우리한테 설명이나 해주고 그래야지. 뭐 쥐도 돈 벌려면 술 먹어야지 뭐. 이런 말투예요. 좀 기가 세요. 그냥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가게는 다 귀신 있는데 좀 잘 타는 사람들이잖아, 여기 직원들이. 다 잘 타는 사람들인데 얘는 내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지 말로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더 많이 타게 되는데, 여기 신가물이 몇 명이야 도대체. 사장 당신은 내가 항상 늘 무당시키고 싶다 얘기하지. 저기 키 큰 애 쟤는 맨날 지도 술 귀신 들려서 헛소리 찍찍해야 되지. 네. 쟤네 둘 쌍둥이들, 쟤네 둘은 쌍둥이가 여기 와 있는 거 보면 쟤네는 뭐 보통 이런 애들 사이에서 얘가 길을 펴? 그냥 고사를 한 번 더 하자는데 이번에는 가게 개업 고사 아니고 터 고사를 하자. 그래서 사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또 얼만데 뭐 해야지. 그뭐 해도 장사는 지장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고사를 지냅니다. 그날은 낮에부터 와서 지냈어요. 낮부터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를 지낼 거 다 지내고 그날은 뭐 공수 같은 것도 없어요. 이게 달래는 거라서. 근데 그날 전날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너 퇴근하기 전에 종이컵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방에 모서리에다가 하나씩 놔라. 그리고 입구에도 놓고, 하여튼 모서리에는 다 놓고 테이블 위에도 하나씩 놓고, 너가 귀신 봤다는데도 다 놔. 얘기를 해서 제가 다 놓고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고사를 지내려고 와서 네. 막 이렇게 하고 한번 이제 쫙 둘러보시는 거죠. 고개 끄덕거리고 여기 열어보고, 여기 열어보고 해서 그 웨이터들 가서 그거 소금 다 룸별로 꺼내와. 2번 방에 있던 소금하고 그 가라오케식 그 룸에 있던 소금만 색이 누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여기가 맞네. 그러면 이 누런색이 어떤 누런색이냐면요, 흡사 누가 그 소금에다가 맥주를 살짝 녹지 않을 정도만 부어놓은 것처럼 겉에는 눅눅해져 있고 좀 역한 냄새가 나는 누런색이었어요. 누렇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다 나가 있고, 사장 있고, 아가씨들 있고, 실장 있어 그러고 뭐 누구라고 저한테 이렇게 천을 뒤집어 씌우고 찢을 거 찢고 신문지에다 불 붙여서 또 쳐내고, 마지막이니까 이제 쑥을 좀 태울 거야. 그냥 마지막으로. 아직도 안 나갔어. 네. 근데 이거는 실장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엔 되게 잘 나와요. 예전에는 뭐 마른 쑥을 사서 했지만 아예 부정 쑥이라고 캔같이, 훈증 캔같이 네. 애기들 분유통 정도 되는 지름에 좀 낮은 높이로 그런 게 나와요.
그 안에 열어보면 쑥, 소금, 향, 뭐 마른 홍고추 이런 게 막 들어있어요. 안에 부적도 법사님이 써서 넣어주시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우린 다 나갈 거니까 네가 문을 안에서 다 잠궈. 다 잠그고 나랑 통화로만 얘기하면 되고 이 안에를 다 연기로 채우는 거야. 우린 나갈게 하고 다 나가셨어요. 가게 밖으로. 밖에서 문을 다 거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을 다 붙이는데 연기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 뭉게뭉게 피어올라요. 이게 그냥 보통 뭐 신문지 종이 태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화생방 들어가면 시에스탄 가스 뭉게뭉게 피어오르듯이 한 3개를 피우고 룸마다 돌아다니고 눈이 엄청 맵죠. 저는 콜록콜록 되면서 막 돌아다니고 다 연기가 꽉 차게 돌아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가 안 찬 데가 있나 연기 안 들어간 데가 있나 다 안에 룸 문 열어서 했는데 제가 정말 귀신의 실체를 제가 혼자 보는 거 느끼는 거 말고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날 이 쑥을 태운 연기가요. 보통 공기가 따뜻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요. 예. 그러니까 카운터 앞에 2번 방 제가 그 회색 귀신을 봤던 정말 이 사람 머리에서 한 30cm 위에까지만 연기가 차요. 그 위에는 깨끗한 거예요. 연기가 위로 못 올라가고 거기서 아래로 돌아요.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무슨 트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바람이 내리치는 것도 아닌데 연기가 다른 방들은 꽉 이제 천장까지 자욱하게 차는데 여기만 안 차는 게 너무 신기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법사님한테 바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어디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 알았어. 잠깐 있어. 그리고 법사님이 혼자 들어오시더라고요. 신장칼이라고 흔히 아시는 그걸 들고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마다 그걸 치고 뭐 경 같은 거를 부시면서 부적도 태우시고 뭘 하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제가 봤을 땐 법사님이 되게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엄청 공들이시는 것 같지도 않고 늘상 있는 일처럼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넌 뒤에 따라와 임마 따라와 계속 내 뒤에 따라오면서 그냥 빌어 그냥 비켜달라고 빌어.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법사님 그렇게 돌고 나니까 연기가 꽉 차기 시작해요. 다시 멈춰있던 데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몰렸네. 위로 다 몰렸네. 내가 다시 나갈 테니까 이대로 한 15분만 있다 내가 전화하면 창문을 이 문은 열지 말고 예. 주방 창문, 대기실 창문, 제가 잤던 거기 가라오케실 거기 있는 창문 열어서 연기를 빼자. 아니 근데 법사님 저기 룸은 밀폐되어 있는 데라서 연기가 안 나갈 텐데 뭐 환풍기를 튼다 그래도 이거 냄새 이렇게 심한데 오늘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연기 금방 빠질 거야. 네가 보면 알아.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예. 그리고 저는 계속 그 연기 속에서 눈이 맵고 그러면서도 계속 있었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예. 그 창문 열어? 그러니까 안 믿기시겠지만 정말 밖에서 무슨 진공청소기로 흡입하는 것처럼 연기가 빨려나가기 시작해요. 정말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가게에 있는 모든 연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법사님이 들어오셔서 부적 같은 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자 이거는 룸마다 위에 조명이 있는데 거기다 다 넣어놔. 그리고 너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소금을 갈아. 소금을 놓고. 완전히 쫓아낸 거 아니다잉? 그냥 네가 하도 눌려갖고 일단은 한 거니까 이제 가게에서 자지 말고 이걸 하고 색깔 변하면 그때 얘기해. 그럼 내가 부적이나 보내줄 테니까 그거나 태우고 그때부터 간단하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 일이. 그리고 제가 가게에서 한 또 1년간은 잠을 안 자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가게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가씨도 신기가 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간혹 술이 만취되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오. 그래서 유흥업소에서는 그런 말이 들어가기 전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지. 경험을 해야 사람이.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귀신이라는 거 항상 저만 느끼는 거고 저만 보는 거고 아니죠. 예. 제가 체질이 이래서 그냥 솔직히 그 전까지도 블랙아웃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큰 일이 있었음에도 네. 이 마음 한편으로는 이건 내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컸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무속의 신봉자가 됩니다. 예. 완전히 뭐 믿고 다 갖다 바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 귀신이 있긴 있구나. 그렇게 됐어요. 강원도 일이에요 이것도. 어찌 보면 오늘 처음 사연도 그렇고 두 번째 사연도 강원도 쪽이 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타지에서 강원도 속초 양양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고개가 3개가 있어요. 네. 한계령 그리고 속초로 바로 넘어오는 미시령 오는 길에 갈라져서 고성으로 가는 진부령 네.
저는 이 세 군데에서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 거기가 좀 유독 괴담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나마 그 중에 길이 가장 쉽게 말하면 레벨이 낮은 데는 한계령이에요. 네네. 길이가 좀 길고 커브가 많아서 그렇지 경사가 엄청나게 가파르진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사고가 좀 많이 나고 마을이 길 옆에 좀 많이 있는 구간이라서 교통사고가 옛날부터 좀 많았어요. 거기는 네. 바로 물가 옆이 도로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흔히 아시는 그 미시령 같은 경우는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굉장히 통행이 원활하지만 예전엔 옛길이라 그래서 산 꼭대기를 넘었어야 됐거든요. 오. 그 산 꼭대기에 휴게소가 있었어요. 옛날엔. 네. 예전에 제가 이 돌비에서 들었나 강원도 미시령으로 뭐 이렇게 여행 오시다가 귀신을 어디 봤다고 뭐 버스 사고 있었다던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에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이 타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 사고 때. 저도 예전에 거기를 운전하고 내려오다 보면 운전이 웬만큼 능숙한 분 아니면 중간에 브레이크 과열이 돼요. 브레이크가 안 먹어서 그냥 낭떠러지로 직진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 긴급 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 높게 앞에 차라리 박아라 하고, 그리고 진부령 같은 경우는 휴게소가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인제 쪽에서 가다 보면 약간 완만한 언덕을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그 끄트머리에 가면 예전에 알프스 스키장이라고 있었어요. 이 강원도 고성에. 알프스, 예. 네, 거기가 흘리라는 곳인데 예. 그래서 고성군에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전부터 스키장이 코스가 험하기로 유명했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중급자가 없고 바로 초급자, 상급자라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고성군으로 내려가는 길이 완전 스키 코스예요. 길기도 긴데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목격한 것도 많고 중간중간 쉼터처럼 있거든요. 거기는 쉼터마다 귀신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소울텔러님께서 겪었던 두 가지 이야기와 또 짤막한 강원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강원도가 진짜 무서워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나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근데 정말 먹거리 많고 볼거리 많은 데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원도 가면 힐링되는 느낌이 있어요. 무섭긴 한데 굳이 죄송합니다. 밤에 네. 고갯길을 넘거나 산길만 안 들어가거나 바닷가에서 술을 안 드시면 돼요. 맞아요. 딱 바다가 너무 이렇게 푸르고 맑으니까 홀려요, 바다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 앞으로도 자주 놀러 갈 예정입니다. 네. 언젠가 속초에 오시게 되면 제가 맛있는 냉면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야죠. 아닙니다. 제가 그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소울텔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강원도 쪽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 어디나 귀신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독 강원도랑 제주도 아니면 이제 경상도권 이쪽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귀신이 어디 쪽에 많다, 나 거기서 좀 많이 목격을 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지역 딱 이야기해 주시고 귀신 이야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